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아트,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이 미운정 고운정, 그 다음에 현숙한 아름다움, 그 다음에 마음 비우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놀이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해보기로 할게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살아오면서의 사랑의 공통 합의점. 그래서 교합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은 정말 미운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깊은 정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미운정 고운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운정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운정이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속아새겨. 그런데 또 이러이러한 좋은 점은 있어. 그러나 우린 이렇게 했어 라는 단어로다가 미운정 고운정의 교합점을 찾아가는 거, 그것이 서로의 사랑 표현, 우리가 깊이 가지고 가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미운정 고운정을 하면서 저희 남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되게 이제 다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평생 은수관계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이나 와이프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잘 때때마다 결과물은 좋지 않게끔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최선의 모습을 다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흉을 보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룩다운 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어떤 순간까지는 이거 이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분들 안에 정말 미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같이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시다. 각자 자기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자기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이미지가 허닝벌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허닝벌드로다가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그 허닝벌드는 뭐냐면 이 꽃에서 계속 쉬지 않고 돌아요. 계속 쉬지 않고 돌면서 일을 부지런히 해요. 부지런히 하고 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너에게 쉬라고 쉬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나는 나의 만족감에 의해서 계속 일을 해요. 뭐 아침에 나무에다 물도 주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연구해야 되고, 끊이지 않게 일을 해요. 그래 놓고 이것은 내가 뭐라고 갖고 오냐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할 거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집은 살아갈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자기 안의 감각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의 즐거움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일의 즐거움으로 가지 않고 어떤 책임과 의무감으로 갖고 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허닝버드를 보면요, 너무 한 번도 쉬지 않고 360도로 계속 회전을 하거든요. 계속 회전을 막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새는 참 피곤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허닝버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쟤는 꼭 저렇게 꼭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만 될까? 그런데 허닝버드는 그게 자기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책임과 의무로 가져오지 않고 그냥 그걸 즐거움으로 갖고 와서 누군가에게서 꽃에서 꿀을 따다가 다른 곳에다 갖다 주고 거기에서 저장을 하고 그거를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닝버드는 자기의 즐거움을 갖고 매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갖고 왔냐면, 저 허닝버드는 책임과 의무감으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얼마나 피곤할까? 왜 쉬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허수아비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허수아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허수아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허수아비는 뭐예요? 사람들이, 참새들이 못 오게끔 막는 기능도 하지만, 허수아비는 내가 팔을 벌리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내 등에 앉아도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허닝버드가 막 돌다가 허수아비를 바라봤어요. 허수아비를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에 딱 앉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허닝버드 이미지였잖아요. 그래서 막 돌다가 저 허수아비를 보면서 여기에 딱 앉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에 딱 앉고 싶었어요. 딱 앉아보니까 어때요? 쉴만해요. 쉴만해요. 못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여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막 돌다가 남편이 기대어 있는, 남편이 서 있는 이 모습에 잠깐 살짝 이렇게 기대어 봤어요. 기대어 봤더니 남편의 어깨가 푸근해요. 푸근하고 쉴만해요. 그렇다고 내가 쉬었다고 해서 이 남편의 하는 역할이나 일이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어깨에서 쉴만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우리가 남편의 무능함을 보고 남편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해줬던 그 부분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의지가 되어주는 이 어깨가 있구나 하고 딱 기대 보니까 어때요? 쉴만하죠?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이 넓은 이 어깨가 나한테 유한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오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던 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나의 남편이라는 존재는 무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나의 기둥이 되는 하나의 가정의 지주였구나. 그리고 나는 언제나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그 어깨였구나. 이러면서 남편을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갖고 왔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미운정과 무능함으로 있었던 실망함의 감정.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내가 쓸 수 있었다는 든든함의 감정. 이 두 가지의 요 복합체. 요것이 뭐예요? 미운정과 고운정의 교합체.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 평생 윈수 관계예요. 여러분들, 미운정, 고운정 게임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를 먼저 인식하게끔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나의 이미지를 그 상대방 이미지에 어떻게 사용해서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게임을 시도하는 거. 서로의 이미지에 우리가 서로 손잡고 가면서 이 중간에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미운정, 고운정의 관계입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서로 안 맞는다고 싸우는 관계, 욕하는 관계, 싸우면서 욕하는 관계. 그러나 이 둘이 서로 손을 합했어. 서로 손을 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걔 진짜 비기 싫어, 미워, 이런 부분이 안 됐어. 걔 잘난 척해, 이쁜 척해, 이런 부분이 안 됐어. 그런데 걔 이쁜 척하니까 정말 모델 같더라. 걔 잘난 척하니까 진짜 똑똑하더라. 걔 똑똑한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서
모델 같더라. 정말 똑똑하더라.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요 관계. 그러나, 그런데, 라는 요 관계. 요게 미운정과 고운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흉보고 서로 헐뜯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 가지고 있는 복합체를 우리가 끄집어서 서로의 관계를,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미운정과 고운정의 관계의 놀이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어떤 놀이를 했냐면요. 현숙한 아름다움. 우리가 현숙한 아름다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에서 내가 마음이 우선에 뭐가 돼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 내면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성인아이 서로 대화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서 있었을 때 가서 그 사람한테 어드바이스 하거나 충고하거나 또 지시하거나 또 명령하거나 이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공감해주는 그러한 지혜, 명철, 이것이 현숙된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가 재밌게 노는데 가가지고 안녕? 잘 있었니? 예. 넌 요즘에 뭐 얼굴에 눈썹 문신했니? 뭐 그렇게 눈썹에 문신을 하고 그래? 너 옛날에 내가 있잖아, 눈썹 문신했었을 때 그때 내가 그때 연분 눈썹을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너 요즘에는 연분 눈썹이 그게 요즘의 패턴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분 눈썹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해. 그리고 너 있지, 코도 그거 좀 그래. 코도 좀 올려봐. 그리고 너 그렇게 너희 집에 식구가 몇 명이 있니? 너희 가족은 누구누구 있니? 너 남편 있니? 하는 일은 뭐니? 너 재산에 너 노인기에 들어서 갖고 좀 먹고 살만한 거 해놨어? 아니면 여행 갈 돈 좀 있니? 나는 있잖아, 우리 집에 이번에 플라톤에도 집을 사고 부에나파게도 집을 사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되게 부자야. 그래서 돈이 많아. 그래서 내가 캐시류도 많고, 응? 나는 좀 넉넉해. 그래서 노인기가 걱정이 없어. 나 이번에 한국 나가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바꿔 갖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나 좀 이뻐지지 않았니? 좀 이제 턱은 좀 그런데 턱도 이제 좀 더 가를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했어요.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쟤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갖고 나를 저렇게 충고하고 지시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돈 많으면 많았지, 내가 지 걸 달래? 난 너 하나도 안 물었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쟤는 남편도 잘 만나고 살아온 생활이 되게 부유하구나. 그래서 쟤는 되게 부자야.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좀 가진 것도 없고 이렇지? 그런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서 그래. 그리고 이제 혼자서 우울이 오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우리 주위에는 저보다 다 부자고 다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안에는 항상 이렇게 나약함이 있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뭐랬냐면,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죠.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 우리의 노년을 판가름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만큼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느냐, 이것이 부의 척도더라고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프셨겠다. 그렇게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도요, 젊은 시절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를 가진 것도 없고, 현재
뭐 캐시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항상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요, 평생을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되게 건강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고마움으로 가요. 저에게 건강 주시고 저에게 평상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저도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순간에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희의 지혜고요. 저희의 명철이군요. 저도 삶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와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가졌다는 것 자체도요, 저한테는 기쁨이네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우리에게 돌아올 일들의 뒷배경, 우리가 미래를 꿈꾸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노년에 건강한 내면을 갖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건강한 모습은요, 내 안에 나의 충실함으로, 나에 대한 배려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가 현숙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최선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걸어가 봐요. 여러분들, 이 대화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마음 비우기, 내려놓기. 마음 비우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마음 비우는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아집,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거. 이것이 마음 비우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 비우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먼저 용서를 해야만 내가 나를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의 분노, 어려움, 내려놓기. 그게 용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용서 방법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려면 일단은 남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으면요, 저희가 내 안에 숨이 차고요.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밖으로 뿜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쉬기, 뿜어내기, 들이마시기, 들이마시기. 이 용서가 안 되면은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할 때는 물에 호흡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쉽게 뿜어내세요. 하고 뿜어내세요. 이게 한숨 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한숨은 어때요? 가만히 맥없이 앉아있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나가는 것 같아서 시원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기운이 빠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조절해서 하고 뿜어내면 심장이 조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정이 컨트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용서를 할 때는 어때요? 하고 뿜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는 우리가 어때요? 과거에 가는 거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거고 미래 것을 새롭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미래의 어떤 것을 상상해서 미래의 억울한 거를 가져와서 마음속에 담아놓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것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갔다 하고 도리도리 아, 이젠 내 거 아니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고 말로 선포하는 것에 힘이 있거든요. 선포의 능력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이 선포의 힘으로 강하게 내가 나를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벌써 내 이미지에는 어떤 게 들어와요? 그 사람이 안 좋았었던 생각은 조금씩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들어올까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아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비우기를 할 때 놀이 방법은 뿜어내기, 선포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했을 때 무엇이 들어올까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자연적으로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내 안에 벌써 기쁨이 들어와 가지고요, 내가 얼굴 색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동시에 같이 외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행복하다. 같이 외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억울함, 내가 버리지 못했던 거, 또 내가 미흡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끌어안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었던 부분,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요, 나 안에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내 안에도 모름지기 갖고 있는 내 내면에 나만이 아는 잘못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집착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 그 순간에 내가 왠지 더 비굴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했어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서로가 둘이서 일으키는 컨플릭을요, 내가 스스로 인정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무엇이 들어올까요? 내가 나에 대한 반성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한테 미안해요. 내가 여태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학대했구나.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라고 내 자신한테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숨쉬기, 또 선포하기, 인정하기, 또 내가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거, 그리고 지금의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을요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뭐라고? 용서. 제목은 용서. 이렇게 쓰시고 내가 나의 여태까지 지금 놀이동작 했었던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를 표현해 보세요. 나를 표현해 버리면 그 안에 내가 나를 바꿨던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내가 내 안에 갇혀서 나의 집착을 버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하트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우리가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라고 말로 표현하고 숨쉬게 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 한다 해도 내가 나의 그림을 그려보면 내 안에 이 팔과 손, 다리 모양, 눈썹 모양, 가슴에 있는 응어리 부분을 컬러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컬러를 표현해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힘을 주는 부분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 그려서 표현하고 나니까 내 안이 깨끗해졌어요 하고 화이트로 컬러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핑크를 표현을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은 블랙으로 아직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한 손은 손을 폈는데 한 손은 주먹을 쥐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다리를 반드시 서야 되는데 한 다리를 그려서 발가락을 다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발을 크게 내 모습에 큰 장화를 신는 모습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 모습에 신발을 신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신은 그 과거의 신, 그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신발에 아직도
분노의 쓴뿌리를 담아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뭘 해요? 이 안에 신고 있는 신발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나의 발의 모습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신발을 벗겨버리고, 그죠? 발가락에 모양을 세분화돼서 그리고, 아니면 그 밑에 모래를 그린다든지 구름을 그린다든지 꽃을 그린다든지 해서 나의 발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스스로 정말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구나 하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숨을 후 하고 내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칭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내가 반성하지 못했던 거 뭐지? 하고 적어보고, 그리고 다 용서를 선포를 했다면 오늘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 나를 그리는 나의 자아상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글로 써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하트로 표시되어 있지 못하고 블랙으로 or 점점점으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커다란 집은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머리카락이 다 곤두섰다면 내가 아직도 무엇 때문에 곤두서 있나? 눈에 힘을 너무 주어서 그렸다면 내가 아직도 핏발치는 눈의 모습이 무엇인가? 장화를 신었다면 어떻게 벗어버려야 될까? 스스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느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가 분석한 결과,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직도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그릴 거예요. 안전하게. 그게 나무가 됐든 집이 됐든 책상이 됐든 꽃이 됐든 내가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받침대, 그게 무엇인가? 예를 들면 내가 혼자서 다 서서 그렸어요. 신발도 벗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왠지 혼자 쓰기가 너무 외로워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그렸냐면 큰 나무를 그렸더라고요. 큰 나무. 그런데 그 나무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이 사람을 덮어주는, 그래서 밑에 꽃이 막 떨어지는 이런 나무를 제가 그렸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옆에서 항상 누군가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이고, 그 가지에서 나오는 그런 꽃의 잎, 그리고 나의 모든 발을 편안하게 그 꽃이 감싸줬었다는, 이게 저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는 누굴까요? 저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세요. 이 나무를 향해서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각도를 바꿔서 나무를 쳐다보고 나의 모습이 묻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간절히 외원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요? 안전한 기지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용서의 마무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나의 버팀돌이 돼서 꽃잎을 날려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꽃밭으로 포장해주는 그 누군가가 누굴까? 저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용서를 누가 같이 해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을 때 그 아름다운 꽃이 내 발을 덮는 안전하고 포근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용서의 마무리가 돼서 제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용서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려놓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 얘기하지 않아도 잘해요. 우리가 자녀한테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 집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강아지들한테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 보상받지 못하는 사랑. 그쵸? 그러면 나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 어떤 게 있었나? 먼저 돌아가면서 들어보게 하세요. 당신 안에 사랑이 얼마만큼 있어요? 그 우리가 아이들 많이 하는 거 있죠. 사랑은 나누는 거, 나누는 거. 사랑은 나누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은 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는 것보다도 받는 사랑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요, 사랑을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어떤 분은 사랑을 줄 때가 좋아요. 나눌 때가 좋아요. 어떤 분은 내가 내 자신을 혼자 껴안고 있을 때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정도를 먼저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거저 주는 거. 그러나 사랑은 거저 준다고 해서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해? 주거니 받거니. 공 던지기 게임. 너도 한 번 주고 나도 한 번 주고 너도 한 번 주고 나도 한 번 주고. 그랬을 때 내가 공을 던져서 상대방한테 주었을 때의 기쁨, 공을 던져서 상대방이 받았을 때의 느낌, 그쵸? 상대방이 나한테 공을 던졌을 때 내가 받았을 때의 느낌, 상대방에게 공을 던졌을 때의 느낌, 그 느낌을 서로가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공을 많이 던져서 그 사람이 많이 받으면요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상대방이 계속 공을 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만 보내. 나 이제 더 이상 안 받을래.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 공을 나한테 던져줘봐. 힘들다고 표현하지 말고 공을 던져줘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공을 던져준 걸 받기만 했다가 이게 너무 무겁고 헤비하니까 그때는 이거 줘도 되는구나. 내가 힘들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공을 상대방한테 다시 주면 되겠구나 하고 그 받은 공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줘요. 그런데 받은 거를 또 상대방한테 주자니 괜히 싫어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치 없이. 그런데 이 받은 공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받은 공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모두 다 행복. 모두 다 행복. 그래서 나눠줘요. 내가 받은 그 공을 모든 사람한테 나눠줄 때에 그때 너의 기분은 어때? 너무 좋아. 나누니까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왜 이걸 못했지? 받는 거를 너무 받다 보니까 화가 나서 짜증이 났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니까 이게 그렇게 행복하네? 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던지기를 통해서 사랑의 방법도 우리가 같이 본인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래를 시도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의 세 번째는요, 수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저건 불합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하고 한 판 붙어야 돼. 따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아집 집착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분해. 마라 그냥. 이건 무시해요. 포기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다 내려놨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바꾸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수용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상대방의 것을 그대로 내가 억셉턴스 할 수 있는 거. 이게 수용의 노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너무 억울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랬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있어요? 타인 긍정 또 자기 긍정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고 너무 중상모략을 하고 했었을 때 그 상대방을 먼저 인정을 해보세요. 제가 왜 지금 저렇게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할까?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포기하지 말고 타인의 의견을 내가 나의 긍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많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친구간에도 많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자기의 생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 많죠. 이쪽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감정대로 내가 나를 분석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랬을 것이다, 쟤도 그렇게 할 거다 라는 생각하에 엎어 씌우는 경우에는 타인 긍정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타인을 바라보면서 저 상황에서 제가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일까? 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에게 억울하게 분노하는 그 모습을 일단 인정을 하세요. 네가 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 그래서 나한테 지금 억울한 소리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타인을 긍정하고 그 다음에 내 모습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요 선거운동을 많이 해요. 그 선거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편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후보가 나왔을 때 A가 되게 청렴결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 반대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청렴결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 청렴결백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을 올려요. 그러면 저쪽 상대방 후보가 나 청렴결백한데 왜 청렴결백하지 않다고 네가 댓글을 올려 이러고 이제 이쪽을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닌데 하고 걔하고 저항해서 싸우면 안 돼요. 그래? 그러면 너도 청렴결백한 어떤 부분이 있기는 있구나. 내가 볼 때 청렴결백하지는 않아도 있기는 있구나 라고 걔가 원하는 청렴결백의 생각을 한 번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 억울하다라고 반대할 게 아니라 일단 그래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청렴결백하지 않은데 본인이 청렴결백하다고 해? 청렴결백한 부분이 있어 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 안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내면 나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이런 부분은 청렴결백하고 이런 부분은 청렴결백하지 않대. 그러면 내 안에 교차점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나의 생각으로 바라봤었던 부분이 몇 %구나 하고 돌아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이야기도 내가 나의 긍정의 감정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긍정의 변화의 생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저 사람 청렴결백하다고 하지 않니? 그러면 그래 청렴결백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청렴결백하지? 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도 하고 나 자신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그 부분에는 청렴결백하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 청렴결백했구나. 나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잘못된 부분이 어디고 내가 수용해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수용을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내가 잘못된 생각, 나의 집착적인 아집을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생각에 옳은 부분을 내가 나를 바꿔주는 거죠. 이것이 수용입니다. 저희가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여러 가지 반찬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잡채가 안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주인한테 요구를 하죠. 잡채가 안 나왔네요. 왜 잡채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잡채 이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잡채가 없어서 못 드려요. 하게 불쾌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오늘 잡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메뉴를 대체할게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아까 저희가 이제 크라프트를 하는데 색종이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음식이 많이 해서 이제 충분히 준비했는데 다들 빨리빨리 와서 다 드셔가지고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시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또한 음식이 떨어졌죠. 저희가 아까는 그 음식을 많이 했는데 그 음식이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음식이 이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대신해서 갖다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음식의 종류는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잘못에 시시부비를 논할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내 안에 있나?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내가 다른 것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 이것이 과연 내 안에 있나? 이런 배려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어때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집착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수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어때요? 시시비비를 먼저 가려요.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 아니야, 네가 먼저 그렇게 했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바빠요.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것을 인정해주고 타인의 것을 인정해주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지혜,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용 놀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음의 또 놀이 방법에는 감사와 존중이 있죠. 감사 알죠? 내려놓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고맙게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리스펙하죠. 이것은 내려놓음이에요. 마음 비우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감사, 그 다음에 존중,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감사, 존중하는 법을 우리가 스스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사람의 앉아있는 사람의 이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어때요? 참으로 감사한 사람이다. 무엇이 감사해? 당신이 이 행복한 시니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런 수업을 받는다는 거 참으로 감사하고 대단히 존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노인센터에 건강하게 오셔서 이 프로그램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저희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시느냐고 예쁘게 화장하고 오시고 예쁜 옷으로 입고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드셔주는 거 감사하고 존중합니다. 라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각 특성을요,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 감사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해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겠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아집이라든지 집착, 그 다음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버리지 못했던 것들, 내가 감사와 존중으로 상대방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그분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감사와 축복, 존중의 메시지를 전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 내려놓기, 크리에이티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번 2차에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또 현숙한 아름다움, 마음 비우기,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 또 놀이 방법까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과 똑같이 저희가 줌으로 토요일 10시에 줌으로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국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줌 대화를 하면서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그때 또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출석 체크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출석 체크 나중에 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공부했는지 또 잘 들어서, 그리고 이제 방학 되기 전에 여러분들 또 숙제를 하셔서 우리가 발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4주차 그 줌으로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3차가 이어질 텐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2차까지 끝나고요, 힐링 캠프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힐링 캠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거나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2차에 4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